테마록의 모든 내용을 다 애니로 만드는 것도 궁극적인 목표일 테지만 일단은 초치검의 비밀까지는 꼭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다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2월 21일 국내 극장에 개봉하는 국산 장편 애니메이션 신작 테마록입니다. 이 영상 업로드하는 시점이 영화가 아직 개봉 전인데 개봉하기 한 주 전에 주말 유료 시사회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유료 시사회 하는 줄도 몰랐는데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박스오피스 정보를 보니까 테마록이 관객수 2,000명 정도 찍혀 있더라고요. 아직 개봉 전인데? 그래서 일요일 상영 일정 확인해 보니까 일부 극장에 일부 시간대 예매가 열려 있길래 유료 시사회구나 하고 바로 예매를 했죠. 그런데 이거 뭐라더라? 테마록 괄호하고 민첩한 프리미어 상영회라는 제목으로 예매가 열려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개봉 한 주 전에 유료 시사회 하는 경우는 영화 입소문에 자신이 있는 경우, 그런데 엄청 상영관 싹쓸이 하면서 흥행 대박 날 것 같은 영화라면 이런 식으로 한 주 전 유료 시사회를 할 경우 이른바 변칙 개봉 논란 하면서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테마록은 딱히 상영관 싹쓸이 하거나 흥행 돌풍이 있을 것 같은 상황은 아니라서 크게 논란은 없고요. 그런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와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빨리 이 퀄리티로 뒤에 후속 시리즈 초성화가 부르고 있다, 초치검의 비밀 빨리빨리 나오면 좋겠는데 흥행이 되어야지 나올 거 아니야. 작품이 아무리 훌륭하게 나왔어도 국산 애니메이션, 그것도 아동용 혹은 가족관객 타겟의 작품도 아닌데 흥행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뭐 지금 테마록 팬들 다 같은 심정이겠지만 이 정도 퀄리티로 시리즈가 계속 나온다면 진짜 대박인 거잖아요. 특히 저는 초치검의 비밀 너무 좋아해서 진짜 이번 작품 흥행 잘 돼서 빨리빨리 후속 시리즈를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초치검의 비밀 나올 때까지 존버한다, 그런 심정이고, 지금 이거 보고 오신 분들 평가가 다들 좋아요. 저도 엄청 재밌게 봤고 진짜 극장에서 간만에 짜릿한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흥분감 확실히 느끼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뭐 저도 그렇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극찬 후기들 사실상 거의 다 테마록 팬이신 분들이 올린 후기거든요. 물론 당연히 팬이니까 개봉도 전에 이렇게 유료 시사회부터 빠르게 보고 온 거겠지. 이런 종류의 작품 개봉할 때 극장 분위기가 일반적인 극장 분위기하고 다른 그런 거 아시죠? 특히 되게 오타쿠스러운 작품 개봉할 때 상영관 분위기 참 독특한데 테마록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무튼 테마록의 영상화를 오래 기다려온 팬들이 정말 드디어 라는 심경으로 다들 몰려오신 느낌이었는데,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건 흥행입니다. 테마록 팬들만으로 괜찮은 관객수 스코어가 나올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번 작품을 보면 제작진도 당연히 그 부분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테마록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내용이 충분히 되고 쉽게 몰입할 수 있는 스토리로 만들었거든요. 원작 내용에서 좀 각색을 해서 플롯이 좀 심플해졌고, 그러면서도 각각 캐릭터의 감정선 같은 게 직관적으로 와닿도록 되게 섬세하게 스토리를 잘 짰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말 테마록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특히 어쨌든 애니메이션이니까 저연령층이나 그런 저연령층을 동반한 가족 관객이 보기에 어떤가, 어떤 반응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게 흥행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진짜 예상이 잘 안 돼요. 특히 테마록이 굉장히 옛날에 나온 작품이라서 그 시절에 이 작품을 봤을 때는 내용도 너무 재밌고 캐릭터도 다들 너무 매력있고,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도 그런가에 대해서는 진짜 확신이 없고, 그때는 능력자 배틀물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테마록은 딱 오컬트와 능력자 배틀물을 결합한 장르잖아요. 지금 이런 장르가 너무 흔해졌죠. 특히 만화 애니메이션 쪽으로 최근에 인기 많았던 주술회전, 단다단 다 그런 장르잖아요. 그래서 테마록 원작 소설을 모르고 주술회전, 단다단 이런 애니들을 재밌게 본 세대가 이 테마록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정말 개봉 후에 대중들의 반응과 흥행 결과가 궁금하고 신경이 쓰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진짜 초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넷플이나 디플 같은 데서 테마록이라는 작품의 잠재력이 엄청나구나 라고 판단해서 크게 투자해가지고 영화보다는 드라마, 시즌제 드라마로 실사 작품이 나온다면 정말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실사 영화는 나왔었죠. 뭐 괴작, 흑역사 이런 취급의 작품인데 사실 그렇게까지 괴작은 아니고 그냥 그 당시 흔히 나오던 돈만 쏟아부은 허접한 국산 영화 중 하나였고요. 다만 원작과 너무 동떨어지게 원작에 대한 존중이 없이 만들어진 게 문제였고, 그리고 청불이고 쓸데없이 잔인하고 쓸데없이 야합니다. 배드씬 있고 가슴 노출까지 있는데 승희역 연기했던 추상미의 노출이 아니라 승희의 친구 캐릭터인가? 그리고 상대 남자 배우는 이범수였어. 무슨 13일의 금요일처럼 배드씬 중간에 살해당하는 그런 장면인데 아무튼 그런 영화가 있었죠. 자, 테마록 원작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테마록 팬이라고 하기에는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거의 안 나요. 너무 옛날에 제가 진짜 어릴 때 읽은 거라서. 그런데 이 책이 저한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게 사실상 제
인생의 첫 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어린이용 위인전이나 전래동화 이런 책들 읽긴 했죠. 그런데 그런 어린이용 도서 말고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책, 소설책의 형태로는 거의 최초로 읽은 책이고, 무엇보다 책 읽는 즐거움을 처음으로 알게 해준 책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의 인생 첫 독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책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와, 책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구나, 그런 감정까지 느꼈고, 그와 동시에 엄청난 절망과 두려움도 느꼈어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 공허함을 어떻게 견디지? 하면서 테마록 읽을 때는 그 어린 나이에, 아니 어리니까 더욱 그랬을 테지만, 이 책이 내 삶의 가장 큰 낙이고 가장 큰 의미인데 이걸 다 읽으며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뭐 단순한 해법으로 다른 책을 읽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테마록만큼 재미있는 책이 또 있을까? 라는 의심. 그래도 어쨌든 방법이 없으니까 테마록 다 읽고 뭐라도 읽자 해서 그 테마록 책 뒤에 항상 어떤 책에 광고가 있었거든요. 마계의 마인전이라는 책이었어요. 약간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그걸 읽었죠. 그런데 테마록만큼은 아니었지만 그 책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사실은 노도수도 전기라는 굉장히 유명한 일본 판타지 소설이라는 거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유기사 판과 엘프 디드리트의 영웅적인 모험기를 그린 대하 판타지 소설. 국내 출판사가 제목을 바꿔서 우리나라에는 마계의 마인전으로 출간이 된 거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도 우리나라에서는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외 유명한 작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제목으로 알려진 경우가 많았었죠. 가장 유명한 사례가 김용 무협소설 사저영웅전 신조염녀 의천도령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영웅문 1부, 2부, 3부, 심지어 이 책은 정식 판권 계약도 안 한 사실상 해적판이었다는 거. 그럼에도 무려 800만 부가 팔리며 우리나라에서 역대 무협소설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엄청 많이 팔린 책이라서 이 책은 정말 어디에 가도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세대에서는 군대에서 이 책을 읽은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처음 읽은 건 훨씬 어릴 때였지만, 군대에 가니까 중대도서관이라고 해봤자 서류용 캐비넷 하나 복도에 세워놓고 안을 책으로 채워넣은 거였지만, 아무튼 거기에 이 책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주행을 했었습니다. 거의 대한민국 모든 군부대 중대도서관 캐비넷에 이 책은 무조건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테마로 마계마인전 이렇게 읽고 나서 이런 종류의 책들, 뭐 상업문학, 소비문학, 장르소설 이런 명칭으로 불리면서 수문학과 구분되는 카테고리인데, 그쪽 책들에 푹 빠졌죠. 판타지, 무협 이렇게 양대 장르인데 저는 판타지보다는 거의 무협. 그러다가 이제 김용 소설들 거의 다 읽다 보니까 역사 쪽에 관심이 생겨서 일단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 봉식년이 이런 거 다 읽고, 그 후에는 고전문학에 빠져가지고 그때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그거 도서관에 있는 거 닥치는 데 읽었거든요. 그때 뭐 스타인백, 콘레드, 서머신몸 이런 작가들 작품들을 엄청 좋아했었고, 그래도 결국 에드가 알란 포가 제 인생의 부동의 원탑 소설가. 이거는 뭐 죽을 때까지 고전일 것 같고요. 아무튼 이 테마록이라는 소설로 인해서 책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독서라는 취미가 생겼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테마록을 쓴 작가가 이우혁인데, 테마록 다음에 외란 종결자라는 작품을 냈었죠. 이순신 나오는 역사 판타지 소설, 그 작품까지는 읽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작품은 안 읽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다 읽어보고 싶고, 특히 테마록 세계관과 연결되는 작품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작품들은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테마록 이거 워낙에 읽은 지 오래돼서 기억이 거의 안 나요. 내용도 기억나는 게 거의 없고, 뭐 그래도 당연히 주역 4인방은 다 기억이 나죠. 일단 박신부, 그런데 신부님 이름은 모르겠어. 그냥 박신부로만 기억나고, 그리고 이현암, 현승이, 장준우 이렇게 4인방이고 각각의 능력도 대충 기억이 나요. 박신부는 오오라, 몸주위에 오오라를 형성해서 악한 존재를 밀어내는 느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오오라를 방출구체 형태로 해서 원거리 공격도 막 했었던 것 같은데 맞나? 아무튼 그런 능력이고, 그리고 현암은 그냥 무협지 고수, 어떤 기원으로 70년 내공인가 물려받아가지고 엄청난 무협지 고수 같은 캐릭터고, 그리고 월향검인가 개사기 아이템이 있죠. 그리고 장준우는 얘가 제일 동양 오컬트스러운 느낌, 부적 같은 거 쓰고 막 도술 같은 거,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 모털도사 같은 그런 느낌이죠. 물론 성격이나 캐릭터는 모털도사와는 전혀 다르지만. 그리고 승희는 서포터죠. 얘는 그 나루토에 나오는 인주력처럼 몸 안에 어마어마한 존재를 품고 있는 캐릭터예요. 애연명왕이라는 게 승희 안에 있는데, 이게 약간 아이언맨 아크 리액터처럼 거의 무한동력 느낌으로 어마어마한 만화 공급, 그리고 힐도 해줬던가? 아무튼 박신부, 현암, 준우가 싸울 때 뒤에서 서포터로 만화 공급해주는 그런 캐릭터였고, 이 4인 주역 외에도 정말 수많은 능력자, 비능력자 캐릭터들이 조력자로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딱 3명 기억납니다. 일단 주기선생, 이름은 기억 안 나. 그냥 주기선생으로만 대부분 불리는데, 얘가 아마 주역 4인방 외에 조력자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캐릭터예요. 얘도 약간 준우랑 비슷하게 도술 같은 거를 썼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힐기보법이라는 기술을 쓰거든요. 어릴 때는 이런 게 되게 멋있게 느껴졌어요. 주기선생의 힐기보법, 그리고 김용소설 천년팔부에 나오는 소요파의 능파미보. 어릴 때 사람 많은 번화가 같은 데 가면 막 힐기보법 능파미보 라고 속어로 외치면서 사람들 사이를 사사삭 빠져나가는 그런 짓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주기선생이라는 캐릭터가 있었고, 또 연희라는 캐릭터가 있었죠.
얘는 처음에는 그냥 비능력자 일반인 포지션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짜잘한 템이나 능력 같은 거를 얻으면서 나름 어느 정도 배틀을 하더라고요. 이 캐릭터도 되게 매력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호라고 국가에 속한 공무원인 것 같은 캐릭터가 있었는데 얘는 테마사들하고 정부를 연결해주는 그런 캐릭터였고 그 외에 악역 중에 마스터라는 명칭으로 불리던 세계편 최종 보스 캐릭터만 기억나고요. 이거 말고는 이름이나 명칭이 기억나는 캐릭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은 기억 안 나도 무슨 흡혈귀 사냥꾼 캐릭터가 있었어요. 얘가 갑자기 노스페라투 하면서 호들갑 떨었던 장면이 생각나거든요. 드디어 이놈을 찾았어. 나는 이놈과 결판 내겠어 하면서 가버렸는데 그 뒷내용이 안 나와요. 이 사냥꾼이 죽었든지 노스페라투가 죽었든지 둘이 동기어진 했던지 뭐 결과라도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아무튼 떡밥만 남기고 사라져버린 캐릭터라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쪽이었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쪽에서 온 여자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 이 여자가 무슨 굉장한 능력이 있나봐. 무슨 활 시위를 이렇게 막 당기면서 이거 쏘면 전부 끝장이지롱 하면서 자세 딱 잡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 어마어마한 필살기인가 봐요. 엄청 능력자들 많이 있는데 그 여자가 활 쏘려고 딱 하니까 다 쫄아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그 장면도 기억나고 아 그리고 그 죽지 않는 유대인 방황하는 유대인인가? 예수가 십자가 짊어지고 갈 때 그 유대인이 예수를 모욕을 했는데 그래서 그 볼로 죽지 않고 영원히 방황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인데 얘도 테마록에 나름 비중 있는 역할로 나왔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일단 기억나는 캐릭터는 여기가 끝. 그리고 내용은 기억이 정말 안 나는데 그나마 가장 첫 에피소드가 해동밀교를 배경으로 벌어진 사건이었던 거 그리고 국내편에서 가장 분량이 긴 에피소드이고 제가 가장 재밌게 읽었던 초치검의 비밀 이 정도만 대충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 책은 처음 읽기 시작할 때부터 재밌었지만 초치검의 비밀 읽은 후부터는 미친듯이 빠져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진짜 인상 깊고 재밌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이거 지금 테마록 팬들이나 이번 애니메이션 만든 제작진들이나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테마록의 모든 내용을 다 애니로 만드는 것도 궁극적인 목표일 테지만 일단은 초치검의 비밀까지는 꼭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다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요? 특히 굉장한 인기 캐릭터인 주기 선생이 아마 초치검의 비밀에서 처음 나오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엄청 방대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 그 에피소드에서 인물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가 청홍검이라는 아이템을 들고 온 것도 기억나요. 그게 삼국지에 나오는 아이템이라는 거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코웨이 삼국지 게임에도 되게 성능 좋은 템으로 나오죠. 자 아무튼 테마록 원작 소설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는 건 딱 요 정도까지입니다. 이번 애니메이션은 테마록의 첫 에피소드인 해적밀교 편이 나오고요. 소설에서 이 에피소드 제목은 하늘이 불타던 날입니다. 굉장히 재밌고 시작부터 엄청난 임팩트를 안겨주는 에피소드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승희가 안 나와요. 승희는 조금 뒤에 합류하는 캐릭터라서 그런데 이 작품 포스터를 보면 승희도 출연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엄청 비중 있는 것처럼 가운데 딱 박혀서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원작이랑 다르게 각색을 좀 해가지고 승희도 해적밀교 편부터 합류를 하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원작 내용대로 승희는 합류를 안 했고 그런데 승희가 나오긴 합니다. 초반에 작은 에피소드 하나를 넣어가지고 승희의 능력을 살짝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엔딩 크레딧 중간에 쿠키에서 승희가 등장하면서 후속작을 예고하는 딱 이 정도라서 승희는 사실상 이번 작품에서 분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원작을 모르고 보는 사람 중에서는 포스터에 딱 테마사 4인방 박혀 있는데 왜 한 명은 분량이 거의 없어?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하필이면 4인방 중에서 유일한 여자 캐릭터니까 가뜩이나 뭐 충무로의 여성서사 실종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잊을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아무튼 결론은 빨리 후속작이 나와야 합니다. 승희도 합류해서 테마사 4인방 완전체 파티가 빨리 나와줘야 하고 그러려면 이번 작품이 흥행이 돼야 하는데 이번 작품은 흥행을 위한 최선의 선택들을 했어요. 상영 시간이 85분으로 굉장히 짧은데 이것만으로도 저는 일단 장점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상영 시간인데도 승희를 제외한 3인의 테마사 박신부, 현암, 준우의 서사가 부족하지 않게 하지만 늘어지지도 않게 탄탄하게 잘 구축되어 있고요. 다만 이 캐릭터들 각각의 서사는 괜찮은데 이 세 명이 마지막에 의기투합하면서 동료가 되는 그런 관계성의 서사는 조금 부실한 편이에요. 원작을 모른다면 그 부분에서 조금 뜬금없이 느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작품 자체를 최대한 진입장벽에 낮추고 접근성 높게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빌런으로 나오는 해동밀교 서교주의 스토리도 제가 원작 내용 정확히 기억나는 건 아닌데 조금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내용으로 각색을 한 것 같고요. 테마록 팬들이 깊이 있게 즐길 만한 작품이기도 하지만 팬이 아닌 입장에서도 굉장히 캐주얼하게 즐길 만한 재미를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작화 퀄리티 좋고요. 캐릭터 디자인 훌륭합니다. 아케인 스타일인가? 3D 애니메이션인데 2D 느낌도 나지만 약간 거친 스타일로 렌더링을 했죠. 특히 이 장르, 어두운 분위기의 오컬트 판타지라는 장르에 매우 어울리는 작화라고 느꼈고요. 그냥 뭐 해외에서 유행하는 스타일로 했다는 느낌으로는 진짜 엄청 옛날인데 그 돌아온 영웅 홍길동이라는 애니메이션 나왔을 때 그때까지 우리가 흔히 보던 악인공룡 둘리, 머털도사, 영심이 이런 국산 애니 느낌이 아니라 완전 일본 애니 느낌으로 무사 주베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당시에 굉장히 다양한 반응과 논란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번 테마록 애니메이션도 아케인 같은 해외 작품 스타일로 나온 게 돌아온 영웅 홍길동의 경우와 유사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거기에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국산 대작 애니메이션이라는 점도 그렇고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국산 장편 애니메이션에서는 기념비가 될 만한 좋은 작품이 나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글 자막 넣어준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특히 뭐 해동밀교나 오컬트 장르 특유의 생소한 개념,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자막 넣은 게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고, 제작진들이 얼마나 이 작품을 접근성 높게 만들려고 했는지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쉬운 점도 없지는 않은데 대부분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래도 몇 가지 언급하자면, 캐릭터 디자인 다 좋다고 했지만 박신부 덩치가 너무 큰 게 아닌가. 손도 너무 커가지고 처음에 무슨 주먹왕 랄프인 줄 알았어. 좀 덩치가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살짝 오버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박신부가 오라를 쓰는 캐릭터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주먹에 오라를 담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현암이랑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 테마사들이 각각의 다른 카테고리의 능력들이라서 그런 차이점이 보여야 더 이 조합의 재미가 살아나는 건데, 마지막 합동 공격할 때 물론 그 장면 정말 훌륭한 퀄리티로 뽑혔고 소위 하는 말로 지려버릴 정도로 카타르시스까지 느꼈지만, 박신부가 현암하고 좀 구분되는 스타일로 오라를 방출하는 연출을 했다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리고 저는 승희도 해동밀교 편부터 좀 일찍 합류하는 식으로 각색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작대로에서 승희가 없었던 점도 좀 아쉬웠고요. 이렇게 아쉬운 점이 일부 있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테마로 팬으로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정말 이 작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감정이 다시 생겨나서 정말 뿌듯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부디 이 작품 꼭 흥행 잘 돼서 후속 시리즈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특히 초치검의 비밀 에피소드를 극장에서 보게 될 날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테마록에 대한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